I got the cash in the bags. 2013년 5월 15일 중국 산동성 리니시 페이현. 한 중년 여성이 아침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6개월 전에 결혼한 아들 내외가 지배와 함께 아침을 먹기로 한 날입니다. 1시간, 2시간, 오기로 1시간이 훨씬 지났는데도 아들 부부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전화해보지만 아들은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불안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건가? 설마 둘이 싸운 건 아니겠지? 걱정이 된 여성은 직접 아들네 집으로 찾아갑니다. 아들은 같은 마을 외곽에 살고 있습니다. 아들 집 주변은 숲으로 둘러싸여 있고 부근에는 작은 시냇가가 있었습니다. 아들 집에 도착한 여성은 활짝 열려있는 현관문을 봅니다. 뭔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그녀는 아들과 며느리의 이름을 부르며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집안을 모두 살펴보지만 두 사람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녀는 점점 불안해집니다. 서둘러 집 마당으로 나가보는데 마당에는 아들 부부가 키우는 반려견이 피를 흘리며 죽어 있었습니다. 충격적인 광경에 여성은 너무 놀라 그만 그 자리에 넘어지고 맙니다. 무슨 일이 생긴 게 분명했습니다. 간신히 정신을 차린 여성은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집 마당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CCTV 전선 케이블을 누가 고의로 잘라놓은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거실 창문에 설치된 방범창도 망가져 있었습니다. 경찰은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먹다 남은 중국식 돼지고기 간장 조림인 홍샤로우가 있었습니다. 여성의 말에 따르면 평소 아들은 고기를 먹지 않고 며느리는 살코기만 먹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계가 많은 홍샤로우를 먹었다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게다가 테이블에는 두 사람 이상의 식사를 한 듯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집안을 구석구석 조사하던 경찰은 많은 의심스러운 점을 발견합니다. 먼저 CCTV와 연결된 컴퓨터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랍과 장롱 안은 누가 뒤진 듯 엉망진창이었고 옷장 안에는 담배꽁초, 음료수병과 재떨이로 쓴 듯한 수박 껍질이 있었습니다. 소파 밑에는 부러진 대걸레와 몽둥이가 있었고 방바닥에는 소량의 혈흔 자국이 있었는데 걸레로 닦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침실을 확인합니다. 침대는 얼핏 보기에 깔끔하게 정돈된 듯 보였지만 매트리스를 뒤집어 보니 뒷면에 핏자국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범인들이 강제로 침입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 현장을 봉쇄하고 사라진 두 사람을 찾기 위해 총력을 기울입니다. 얼마 후 집 주변을 수색하던 경찰 한 명이 소리칩니다. 여기요! 시냇가로 와보세요! 경찰은 시냇가에서 수상한 쓰레기 봉투 3개를 발견합니다. 쓰레기 봉투 안에는 옷이 몇 벌 들어있었는데 모두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옷 주머니에서 은행카드 몇 장을, 청바지 주머니에서 기초생활수급카드 한 장을 발견합니다. 쓰레기 봉투 안에 있는 옷들은 모두 사라진 신혼부부의 것이었습니다. 은행카드 역시 그들의 것이었죠.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카드는 신혼부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초생활수급카드의 주인과 신혼부부의 실종이 어떤 관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경찰은 집 주변을 계속 수색합니다. 그러다 남쪽 작은 숲에서 대량의 혈흔을 발견합니다. 경찰은 핏자국을 따라 한 상기슭에 도착합니다. 그곳에는 동굴이 하나 있었는데 한눈에 보기에도 범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경찰은 동굴 안으로 들어가 그 안을 확인합니다. 동굴 안에는 옥수수 줄기가 잔뜩 쌓여 있었습니다. 설마 여기에? 경찰은 옥수수 줄기를 드러내는데 그 안에는 이미 숨을 거둔 남녀 한 쌍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찾고 있던 실종된 신혼부부, 즉 이 중년 여성의 아들 부부였습니다. 부검 결과 두 사람의 사이는 질식사로 밝혀지고 부인은 생전 여러 명에게 몹쓸 짓을 당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집에서 두 사람이 발견된 동굴까지 혼자 힘으로 이들을 옮긴다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경찰은 범인이 남긴 흔적과 범행 수법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단독 범행이 아닌 2명 이상에 의한 범행이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피해자 신혼 부부는 남편 곽씨 26세, 부인 장씨 24세였습니다. 곽씨 부부는 인근 야시장에서 음식 장사를 했는데 주변인들의 진술에 따르면 두 사람은 착실하고 성실했으며 심성이 고와 다른 사람과 원한을 살만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피해자들과
모르는 사이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경찰은 먼저 쓰레기 봉투에서 발견한 기초생활수급카드의 소유자를 수소문하고 부부의 은행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합니다. 5월 14일 저녁, 은행카드 사용 내역을 조회한 결과 부인 장 씨의 은행카드에서 약 1만 위안, 우리 돈 약 180만 원 상당의 돈이 인출된 사실을 확인합니다. 경찰은 ATM기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확인합니다. 잠바를 입은 용의자는 옷에 달린 모자를 눌러 쓴 채 돈을 인출할 때마다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을 유족들에게 보여주며 아는 사람인지 확인하지만 모두 영상 속 인물을 처음 본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용의자가 입고 있는 옷은 피해자 장 씨의 옷이었습니다. 그는 경찰이 찾고 있는 용의자 중 한 명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경찰은 기초생활수급카드의 주인 역시 알아냅니다. 그런데 경찰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의외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60이 넘은 노인 부 씨로 신태시 원난진에 살고 있었습니다. 신태시 원난진은 사건이 일어난 리니시페이현에서 100km 이상 떨어져 있었는데 부 씨는 지병으로 거동이 불편해 외출을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그가 그런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을 것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부 씨의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눈 경찰은 평소 부 씨의 기초생활 수급 카드를 그의 아들이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부강, 당시 나이 25세. 부 씨의 아들 부강은 일정한 직업 없이 아버지 부 씨에게 얹혀 살고 있습니다. 그는 정부에서 아버지 부 씨에게 매달 주는 50위안, 우리 돈 약 9,000원의 보조금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피해자의 청바지 주머니에 부 씨의 기초생활 수급카드가 있는 걸까요? 부강이 분명 이 신혼부부 살인사건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 경찰은 바로 부강의 행방을 수소문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은 그의 행방을 파악합니다. 부강은 혼자가 아닌 3명의 친구와 어울려 다녔는데 경찰은 직감적으로 이 4명이 범인임을 확신합니다. 2013년 5월 17일 오후, 경찰은 실시간으로 4사람의 행적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버스를 타고 산동 제녕시에서 신태시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합니다. 경찰은 즉시 그들이 탄 버스를 급습합니다. 4명의 일당 중 두목인 장학군은 경찰이 버스에 오르자 상황이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창밖으로 뛰어내려 도주를 시도합니다. 그러나 그가 뛰어내린 곳에 바로 경찰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큰 무리 없이 장학군을 포함해 4명의 일당을 모두 붙잡습니다. 일당의 우두머리 장학군, 당시 나이 26세, 그는 강도죄로 8년을 복역했습니다. 왕기령, 당시 나이 22세, 강도죄로 3년을 복역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무리의 막내 조봉, 당시 나이 17세, ATM기에서 부인 장씨의 돈을 인출한 사람이 바로 막내 조봉입니다. 재판에 회부된 4사람은 큰 저항 없이 순순히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그들이 저지른 악행에 대해 털어놓습니다. 경찰은 그들의 진술을 듣는 내내 깊은 분노를 느낍니다. 그러면 장학군 일당의 진술에 따라 사건 당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건을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여느 날처럼 모여 빈둥거리고 있던 3사람, 장학군, 왕기령, 조봉 일당은 돈을 훔치기로 합니다. 3사람은 페이안을 돌아다니며 목표물을 찾습니다. 잠시 후 새 집을 발견하는데 언뜻 보기에도 돈이 좀 있어 보이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3사람은 담을 넘어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방안을 다 뒤졌지만 현금 몇 푼 말고는 별다른 소득이 없었습니다. 집을 나가려는 순간 장학군의 눈에 곽씨 부부의 결혼사진이 들어옵니다. 그는 순간 부인 장씨의 아름다운 모습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정말 예쁘다. 장학군은 장씨의 모습을 눈에 담으며 곽씨 부부의 집을 나갑니다. 2013년 5월 14일, 생각하지 않으려 해도 곽씨의 부인 장씨의 얼굴이 자꾸 떠오릅니다. 도저히 자신의 욕망을 참을 수 없었던 장학군은 자신의 무리와 다시 곽씨의 집에 침입하기로 합니다. 오늘은 부강도 함께할 예정입니다. 4사람은 신태시에서 버스를 타고 곽씨의 집이 있는 페이안으로 갑니다. 곽씨의 집에 도착한 4사람은 집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들은 집 주변에 숨어 날이 어두워지기를 기다립니다. 장학군은 부인 장씨를 떠올리며 말합니다. 오늘은 그냥 두지 않겠어. 4사람은 범행 계획을 세우고 곽씨 부부를 죽인 후 처리할 만한 장소를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그들은 숲속 산기슭에서 동굴 하나를 발견합니다. 저녁 6시, 날이 서서히 어두워지자 곽씨 부부가 집을 나섭니다. 곽씨 부부가 외출하는 것을 확인한 장학군 일당은
곽씨 부부의 집으로 갑니다. 담을 넘으려는 순간 부강이 소리칩니다. 잠깐! 저길 봐! CCTV가 있어! 이전에 왔을 때와 다르게 마당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부강이 CCTV 사각지대를 통해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CCTV 전선 케이블을 다 잘라버립니다. 부강이 CCTV 연결을 끊자 장학군, 왕기령, 조봉 세 사람은 담을 넘어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이들 중 한 명이 거실에 있는 컴퓨터에 소형 카메라가 부착되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컴퓨터를 켜서 확인해 보니 카메라에 이미 그들의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상을 삭제하려 했지만 삭제하는 방법을 몰라 삭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일이 끝나면 아예 컴퓨터를 들고 나가기로 합니다. 저녁 7시, 저녁을 먹으러 곽씨 부부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곽씨 부부가 현관문을 여는 순간 네 사람이 달려들어 곽씨와 장씨를 제압합니다. 모든 일은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장학군 일당은 곽씨의 두 손과 두 발을 결박한 채 무력으로 은행카드의 비밀번호를 알아냅니다. 동시에 부인 장씨를 침실로 끌고 가 장학군부터 한 명씩 순서대로 부인 장씨에게 몹쓸 짓을 합니다. 남편 곽씨는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처참한 광경을 모두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마당에서는 곽씨 부부의 반려견이 침입자들을 향해 미친듯이 짖고 있습니다. 장학군은 부강에게 개를 조용히 시키라고 명령합니다. 부강은 마당으로 가 개를 때려 죽입니다. 저녁 9시 30분, 막내 조봉이 부인 장씨의 옷을 입고 ATM기로 가서 돈을 빼옵니다. 곽씨는 이들의 만행에 분노가 치밀었지만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장학군 일당에게 사정합니다. 절대 신고하지 않을게요. 제발 저와 아내를 살려주세요. 장학군 일당은 곽씨를 비웃으며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들은 소파에 앉아 TV를 봅니다. 새벽이 되자 배고파진 장학군이 부강에게 먹을 것 좀 만들어 오라고 시킵니다. 하지만 부강은 요리를 할 줄 몰랐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맞아 만신창이가 된 곽씨에게 홍샤로우를 만들라고 시킵니다. 홍샤로우를 만드는 동안 곽씨는 거듭거듭 네 사람에게 부탁합니다. 진짜로 경찰에 알리지 않을 테니 제발 목숨만 살려주세요. 새벽 3시, 곽씨의 간절한 애원에도 불구하고 장학군 일당은 시간이 됐다며 곽씨의 목을 조릅니다. 곽씨는 서서히 숨을 거둡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인 장씨도 남편 곽씨와 마찬가지로 죽입니다. 장학군 일당은 숨진 두 사람을 끌고 범행 전 물색해둔 동굴에 유기합니다. 그리고 곽씨의 집으로 돌아와 바닥에 묻은 핏자국을 닦고 피가 묻은 옷들과 쓰레기들을 모아 쓰레기 봉투에 담습니다. 곽씨 부부의 옷을 정리하던 부강은 곽씨의 청바지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부강은 곽씨의 청바지를 입고 아버지의 기초생활수급 카드를 바지 주머니에 넣습니다. 곽씨의 집을 나서려는 순간 부강은 청바지에 피가 묻어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서둘러 자기가 원래 입고 있던 바지로 갈아입은 부강은 곽씨의 청바지에서 기초생활수급 카드를 빼는 걸 그만 깜빡하고 맙니다. 장학군 일당은 쓰레기 봉투 3개와 컴퓨터를 가지고 곽씨의 집을 나옵니다. 그리고 근처 시내가에 버리고 도망칩니다. 여기까지가 장학군 일당의 진술입니다. 리니시 중급 인민법원은 장학군, 왕기령, 부강 세 사람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17세의 미성년자인 조봉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2016년 6월 22일 아침, 장학군, 왕기령, 부강의 형이 집행되어 세 사람은 현장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